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해년에 을목일주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인생이 펼쳐지게 될지 기해년의 특징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기 일간이 을목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을축, 을묘, 을사, 을유, 을미, 을해 이런 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을목일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기쁜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거라고 믿고 시작을 할 겁니다. 믿어보세요. 기해년의 운세에 있어서 해수 속에는 무갑임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작용이 됩니다. 근데 을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작용되나 볼게요. 을목의 입장에서는 기토는 마이너스 목입니다. 기토는 마이너스 토예요. 그러면 서로 같은 극에 이 아이들이 작용될 때는 목극토의 작용으로 편재가 작용이 됩니다. 편재의 작용은 정제보다도 정직한 돈의 정제보다도 훨씬 더 움직이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굵직한 돈, 갑자기 일확천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 재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재성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돈과 여자, 애인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정직하지 않은 돈, 때로는 막 어디선가 굴러 들어오는 돈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해수는요. 원래는 자수가 플러스고요. 해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통변학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음극과 양극이 바뀔 수 있다 치면 얘 수생목의 기운이죠.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생해주는 정인의 기운을 갖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다른 정인의 기운을 갖게 됩니다. 정인은 반듯한 사람, 문서가 와도 반듯한 문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장학금이 와도, 장학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편재와 정인이 가능하겠다. 그죠? 편재와 정인이 가능하고, 또 부동산 문서 같은 경우에서도 아주 올바른 문서 이런 게 작용이 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을목에게 있어서는 편재와 정인이 작용되니 좋은 문서와 함께 좋은 돈이 갑자기 일확천금 되는 돈이 오니 잘만 자기가 운용을 하면 좋은 일이 올 수 있는 그런 을목일주의 장점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만약에 을축월이다. 을축일주다. 그 다음에 을묘일주다. 을해일주다. 또 을미일주다. 또 을유일주다. 오, 다행히도 이런 사람들 많죠? 또 하나가 빠졌네요. 을사일주가 있네요. 자, 글씨 너무 못생겨서 죄송해요. 마우스가 말 안 듣는데, 자, 을사일주 요 분들만 조금 조심해주면 여기에 걸리는 게 별로 없네요. 그죠? 자, 요 분들만 조금 조심해주면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다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왜 그런가 볼게요. 기해년을 중심으로 좀 지우고 갈게요. 기해년을 중심으로 인해한목이 되기도 하지만 인해 파살이 작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되기도 하지만 얘는 플러스 아주 세모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더라. 근데 여기서 아까 을사일주 조심해달라 했던 이유가 사해충을 맞는 마이너스 극이 굉장히 크게 요소가 작용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큰 아킬레스건을 여기서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진이 있거든요. 진해 원진 귀문이 다가와요. 근데 여기에도 다행히도 을목일주들은 여기에 안 걸려요.
완전 벗어났어. 좋죠. 그 다음에 신해, 해. 여기는 아까 팥살이, 이내 팥살이 작용된다면, 욕먹을 뻔했다. 그죠? 신해, 햇살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또 술해, 철라지망, 철라살이 작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을술도 없고요. 을신도 없고요. 을진도 없어요. 을사만 요거에서 좀 조심하면 올해 굉장히 좋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을목이 좋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을목이 좋다고 했는데 왜 나 안 좋지? 갑자기 나 을사도 아닌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월별로 한번 볼게요. 기해년에 월은 지금 현재 음력으로 11월, 음력으로 12월이에요. 지금 현재 음력으로 12월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무술년이에요. 아직도 지금 현재 음력으로는 무술년이 됩니다. 근데 동짓날이 갑자월, 섣달이 을축월이에요. 우리 아직 섣달을 못 넘어갔어요. 이 섣달이 아주 쥐약 같은 사람들도 있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래요. 좀 섣달이 아주 쥐약 같은 달이에요.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병인월이 올 거고요. 정묘월이 올 거예요. 근데 자, 을목은 푸른색이에요. 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자기에게 작용되나 볼게요. 을목일주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편제가 작용되니까 예상치 못한 수입도 작용이 될 거고, 한방이야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렇게 한방을 노려도 될 만큼의 좋은 역할이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모두 다 그렇게 적용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일주만 공부하면 되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신약하다면, 또 지나치게 습하다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 보기 전에 을사일주를 한번 먼저 볼게요. 을사일주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들만 빼면 나머지는 좀 좋으니까 마음 편히 보세요. 을사일주는 일단 자기 일주에 사해충으로 충을 맞아요. 을사일주가 자기 일주에 저 뒤쪽에 어딘가에 사가 있나 봐주세요. 을사가 있는데 시나 월이나 그쯤에 신이 있나 봐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 일주가 을사일주인데 그 옆에 신이라고 하는 요게 있나, 갑신 뭐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신월이라면 요게 어떻게 될까요? 1월을 절대로 조심해야 되겠죠. 인신사, 삼형살, 요때가 바로 자기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그런 달이에요. 요때 조심해야 돼요. 또 언제? 여기 임신월이 올 거예요. 7월이죠. 음력으로 7월, 양력으로는 8월쯤 돼요. 요때 한 번 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요때도 한 번 더 조심해야겠다. 그죠? 사해충으로 깨지는 충달에 또 충달을 또 맞으니까 충일간이 일주가 자기 또 맞으니까 이 을사일주는 꼭 잊지 마시고 1월 음력이에요. 4월, 8월 음력으로 7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8월 정도 되는 거예요. 요때만 좀 조심해 주십시오. 자, 을사일주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거만 좀 꼭 기억해 주시고, 쉽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쉬우면 또 누가 뭐가 문제겠어요? 다음 요 관계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분은 을유일주네요. 을유일주인데 이분이 직업이 뭘까요? 여기 평관, 요것도 평관, 요것도 정관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군인 아줌마입니다. 같이 강사하면서 만난 분이었는데요. 제가 같이 보게 되었고 이거 좋은 자료니까 한번 써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평관일주인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장교, 군인
무슨 장교? 유일주. 제가 지난번에 유일주 뭐라고 설명해 드렸나요? 간호사가 될 수 있는, 또는 의사가 돼도 좋은 그런 일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딱 간호장교였어요. 편관을 이렇게 많이 깔고 있었는데 간호장교.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았대요. 어느 시기에? 딱 맞췄죠? 요 시기에. 편관이 작동하는 요 시기에 아주 몸이 약해서 학교에서 맨날 쓰러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 여기 토가 없었잖아요. 이 토의 작용이 목극토의 작용으로 여기에 살려주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일이었었죠. 이때 11세, 21세 이때 간호장교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31세 대운에 들었는데 이때 겁재운에 약간 이제 요 겁재운에 조금 경제적 손실을 보고 지금 내년에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런 사이예요. 자, 제가 왜 이 일주로 을목을 보여주기 시작했냐면, 자, 이분에게는 자수, 수의 기운이 있어요. 근데 을목일주는 내년에 꼭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병화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이 병화의 기운이 있다면 태양이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태양 아래 자기를 꽃 피우고 싶은 그런 강한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편인의 공부, 마인드 컨트롤러 그런, 그러니까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걸로 간호장교이면서도 불구하고 군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가르치는 강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완전 올드미스예요. 결혼을 언제 하게 될까요? 그런 거 한번 맞춰보시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자, 이분은 병오년에, 병오대운에 아주 좋은 꽃을 피우게 될 텐데 자기 을목을 꽃을 활짝 피우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수생목 때문에. 얘가 만약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또 병화의 기운이 왔다, 이렇게 크게 왔다면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주 자기는 갈증 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물의 작용을 넣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 병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없죠. 여기에 보면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편관만 온다면, 지우고 갈게요. 편관만 왔다면 정말 피말라 죽을 만큼 또 말라깽이가 되었었던 그 시기. 근데 아까 요거 때문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맨날 픽픽 쓰러지면서도. 그래서 자기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뭐가 되고 싶었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 스스로 주사 맞아가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2018년도에 자신이 원했던 강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극토의 기운, 내년에 전역을 한다고 하니 편제로 인해서 전역할 때 퇴직금도 좀 두둑히 받을 수 있고, 이때 문서운이 함께 오니까 좋은 작용을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자,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을목일주와 기해일주는 거지가 없다. 재밌는 이론이에요. 자, 식신의 기운이 있나 보세요. 목생화가 식신의 기운이 뒤에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식신의 기운이 아니고 상관의 기운이 있어요. 대신 요때 아까 말했던 요 대운에 자기 말로 풀어먹을 수 있는 식신상관의 기운으로 자기가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 무술년에 이분이 강사가 됐거든요. 굉장히 늦게 됐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성공해 갈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경금, 신금년에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또 신유술 금국이 작용되겠네요. 그죠? 여기 무술년에 신유술 금국이 작용되었으니 내년보다는 또 좋지, 신유술 금국이 아무튼 자기를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요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 벌어졌었고, 근데 내년에 지금 자수가 이렇게 많은데 수생목의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병화는 하나예요. 그런데 언제? 해수가 또 오고 있어요. 근데 기해와 같이 오니까 다행히 좋은데, 만약에 여기가 해수예요. 을해생이에요. 을의 일주예요. 예를 들어서 을의 일주인데 옆에 자수가 있어요. 그 옆에 또 자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해년을 또 맞았어요. 이렇다면 을목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같은 을해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되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왜 나 안 좋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부목이라고 해요. 물에 둥둥 떠 있는 나무, 해수가 쫙쫙 깔려 있는 경우, 너무 음습한 경우, 그런데 여기에 앞에 병화마저도 없고 꺼져가는 촛불 같은 정화만 살짝 있을 경우, 이렇다면 완전히 비껴가겠죠. 을목일주 좋다고 했는데 왜 난 안 좋아? 그분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1년에 한 번, 꼭 한 번 자기 일주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임자 제대로 만나서 어떤 시기에 조심하면 되는지, 그때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면요. 제가 추월이 좀 안 좋거든요. 그때는 남하고 싸울 일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원래도 제 성격은 누구랑 싸워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도 누구랑 싸우면 심장이 발발발 떨려서 잘 못 싸우는, 그러니까 말대꾸도 잘 못하던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낮았어요.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추월이 되면 내가 항상 두드러 맞는 달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만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거예요. 그 시기를 비껴가는 거죠. 안 싸우는 거예요. 꾹 참는 거죠. 그러다가 나에게 좋은 달이 오면 그때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묘유충으로 깨지는 그런 시기에 군대에서 엄청나게 그 시쳇말로 군대 용어로 후달금을 당했다고 해요. 그런 식. 요때 진유학금도 사실은 금의 기운이 계속 오다 보니 요때 또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때인데, 사실은 그다지 막 완전 좋다 요 기운이 여기까지 안 왔던 거 아시겠죠? 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만 그런 건 얘기해드릴게요. 어떤 분은 와, 대운 진짜 잘 간다 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 안타깝다, 계속 좋은 게 와도 나쁘네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분은 을목일주잖아요. 근데 신약하단 말이에요. 요렇게 밖에 없고 이렇게 다 자기 기운을 빼갔었으니까 신약한데, 임묘진 여기 빼놓고요. 자, 11세부터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좋은 대운으로 흘러가니까 전체적인 기운으로 봤을 땐 좋은 기운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로 보면 해가 이렇게 부목이 되지 않을 정도만 금생수 기운으로 자기 기운을 빼어서 수가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자기 그치 않아도 모든 게 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 와중에 기해가 또 오니 기토가 좀 막아주긴 하겠지만 무토 때보다는 좀 덜 막아줄 것이고, 해수가 이렇게 강하니 자기가 그 부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붉은색 달 있죠? 병신달, 정유달, 이럴 때 자기 또 계사달, 갑오달, 요때 자기를 좀 펼칠 수 있는 5, 6, 7, 8, 9 요때 힘차게 좀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자, 또 기해년에 이런 을해일주는 어떨까? 을해일주는 제가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병오년, 신묘월, 기해
일주. 자, 아까 그분하고는 좀 다르죠. 해가 하나밖에 없어요. 부목이 되진 않죠. 둥둥 떠있는 목이 되진 않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병화의 기운이 받쳐주니까. 을목이 꽃을 피우고 싶어 할 거예요. 을목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싶어 하는데 해묘미 목국을 이루기도 하고요. 자, 해묘미 목국을 이루는데 그럼 비견이 되게 강해진다. 그죠? 의외로. 그래서 이분이 신약할까 신강할까 되게 궁금했었잖아요. 야, 목국을 이루기 때문에 이 국이 강해져서 아주 신약하지만은 않는 약간 신강해질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목화토금수 5개가 다 쫙 잘 겸비되어 있어서 이런 분이라면 이건 만든 일주의 주인공이 없어요. 목국토의 작용으로 편재가 작용되고 인성이 이렇게 잘 작용되는 좋은 해를 맞을 수 있고 병화가 떠주어서 또 신금이 이렇게 적당히 좀 넘치나? 경금과 신금이 이렇게 적당히 얘를 조율해 줘가면서 잘 버텨주고 있고 이렇게 병화가 좋은 기운으로 가줄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기해년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분은 수생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자기 기운이 이만큼 똘똘 뭉쳐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종격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목국토의 기운, 목생화의 기운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살짝 빠져주네요. 그죠? 종격이 될 수 없으니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그러면 용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뭐가 하나가 없을 거예요. 금이 없네요. 금은 금극목, 나를 극해줄 수 있는 관성이 굉장히 하나도 없잖아요. 무관성이다시피 하는데 여기 조그맣게 숨어 있네요. 그죠? 여기 숨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 그런 게 사실은 없고 자기가 최고인지 알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꽃인지 아니까 더더욱. 근데 게다가 뿌리가 있는 꽃이니까 좀채로 흔들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칡뿌리꽃처럼 그런 경우인데 누군가가 극해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기운을 빼줄 수 있는 어떤 때가 있을까요? 신금. 야, 요때 좋아지기 시작하겠다. 그죠? 44세 54세 대운에 신유술 금국이 작용되는 요 시기에 경금 요 때까지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시기 대운을 만났으니 이런 분을 만나 30년 대운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45세부터 아마 이분은 사회적 활동도 되게 좋아지고 있을 거고요. 기해년에 좀 주춤할까요? 주춤, 그죠? 경자년에 다시 좋아지고 경금, 신금이 이렇게 작용이 되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너무 깊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개인의 사주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만 을묘일주에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올해가 그것만 봤어요. 그러면 또 하나 을묘일주에게는 어떤 달이 좋은가 한번 찾아볼게요. 만약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수와 목이 강해서 그렇죠. 이렇게 묘유충 맞는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묘유충 요때 요럴 때 그래도 이분은 충을 맞더라도 없는 금이 왔으니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기고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올해 그다지 나쁘진 않을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을목일주는 그래도 아주 비교적 좋은 해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딱 하나 부목이 되어 있을 때 불화의 기운이 없는 수의 기운만 가득 차 있을 때 그럴 때 을목일주는 기일주가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는 이런 글을 써봤어요. 저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5개 대학 강사 나가고 그러면서 과연 나의 정체성을 의심해 봤어요. 넌 뭐니? 근데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런데 이렇게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고
요즘에 한 명씩만 사주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연 닿는 분들만. 그렇게 막 댓글 많이 써주는 분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분들, 이런 분들만 봐주시는데,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를 담은 글을 쓰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길라잡이가 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나이다. 신이시여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런 글을 쓰면서 저는 가슴속에 다짐을 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했다고 난처하지 말자. 남들보다 조금 더 인문학을 넘어서 천문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혹세무민하지 말자. 또 남들보다 조금 더 넘어서 인문학을 넘어서 천문학을 넘어서 지리학에 관심 갖게 되었다고 해서 헛소리 절대 하지 말자.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오직 지혜로움만 나눌 줄 아는 그런 카운슬러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